안녕하세요. 음식을 연주하는 음연주입니다. 네, 늘 맛있게 건강하게 요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고 암울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세균이 난리를 치니 온 세계의 사람들이 다들 발이 꽁꽁 묶여 이러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면역을 기를 수 있을까?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또 뭐 유명하신 약사님, 의사 선생님, 한의학 하시는 분들, 대체의학 하시는 분들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저가 그동안에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제 나름대로 결론을 지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 찍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이런 거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키려면 우리 몸이 늘 따뜻하고 또 촉촉해야 되거든요. 따뜻하다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체온이 정상 체온 36.5부 37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현대에 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36.5부의 온도를 지키지 못하고 거의 1도나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하네요. 이런 분들이 정말 바이러스에 딱 직격탄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하고요. 또 열이 많으신 분들은 뭐 면역 음식 뭐가 좋다 이렇게 하니까 정말 내 건강을 지키려고 하시는 몸이 뜨거우신 분들 그대로 드셨다가는 큰일 나죠. 몸 망가지죠. 그래서 두 가지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몸을 따뜻하게 정말 하셔야 되는 분들 어떤 분들이냐면 일단은 수족냉증 있으시는 분들, 그 다음에 소화가 정말 잘 안 되시는 분들, 뭐냐면 소화가 안 되니까 우리의 비위, 위장의 기능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간의 기능도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 비위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보일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일러가 가동을 잘 해야 전신에 따뜻한 기운을 다 보낼 수가 있는 건데 그렇지가 못하니까 제가 이제 따뜻하다고는 했지만 각 기관에 영양소를 골고루 공급을 하면 우리의 몸이 어때요? 그대로 따뜻해지겠죠. 하지만 비위에서부터 제대로 영양을 분해하고 흡수하지 못하니까 수족냉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정말 뭐를 드셔야 되느냐? 진짜 이런 분들이 마늘이나 양파나 생강이나 계피나 그 다음에 좀 매콤한 김치나 이런 걸 드셔야 되는 거예요. 매콤한 국을 드시든가. 근데 면역을 기르기 위해서 뭐 인삼, 마늘, 생강, 계피 막 떠들어대거든요. 이렇게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의 오장육부를 각각 허와 실이 있게끔 태어났어요. 물론 여기에서 행운아들은 오장육부가 정말 골고루 튼튼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죠. 하지만 거의 많은 분들은 오장육부의 기능이 허와 실이 각각 다 달라요. 그래서 사상체질 를 연구한 이재마 선생님 계시죠. 얼마나 답답했으면 연구를 하셨겠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거가 체질별 치유라는 게 나왔고 치료라는 게 나왔고 또 체질별 음식을 그렇게 섭생을 해야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손발이 차가운 사람들은 비위가 거의 다 차가운 사람들이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비위를 따뜻하게 하는 음식들 뭐가 있느냐? 거의 다 동글동글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비위는요, 한의학에서 한 중앙이라고 보거든요. 한 중앙. 이 중앙은 한편으로는 원을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실생활에서의 식품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동글동글한 것들 있죠. 그리고 단맛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비위를 따뜻하게 하죠. 비위는 식품에서의 단맛이 들어가면 비위의 기능이 향상이 돼요. 하지만 또
이 비위가 이렇게 주물주물 위장 운동을 제대로 하게끔 주관하는 거가 또 어디예요? 간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좀 신맛이 나는 야채라든가 신맛이 나는 과일 같이 골고루 섭취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손발이 정말 뭐 뜨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손발이 진짜 뜨거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몸의 온도가 정말 36.5도가 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 정말 또 조심하셔야 될 거. 심장의 온도가 낮으면 우리의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밸런스를 맞추게 되는데요. 심장의 온도가 떨어지면은 밸런스 36.5도라는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피부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손, 발이 화끈화끈하신 분들은 심장의 온도가 조금은 낮지 않는가 한번 되짚어 보시고, 그러면 이렇게 심장의 온도가 낮아서 손발이 수족이 뜨거우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분들은요,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손발이 차신 분들도 적당한 운동을 하는 거는 기본이지만 심장의 온도를 가장 빨리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적절한 땀이 날 듯한 그런 운동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정말 충분히 주무셔야 우리의 몸이 체온이 적정한 그 온도를 유지를 하는 거지, 잠이 부족하면 온도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손발이 뜨거워도 심장 온도가 낮아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고요. 수족냉증은 비위가 약해서 우리 체온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말 열성의 체질들이 있어요. 비위의 열도 뜨겁고 손발도 따뜻하고 이렇게 열성의 체질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느냐, 정말 열을 내려주는 이런 음식들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방송에서 나온 마늘, 양파, 계피 이런 거 드시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면역을 다 키워주는 게 아니거든요. 몸이 뜨거우면 어떻게 해요? 36.5도를 맞추기 위한 그런 내 몸의 열을 내려주는 그런 시원한 음식을 드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시원한 음식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오이, 녹두, 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에서 나는 잎사귀 넓은 채소들 있죠. 잎사귀 넓은 채소들이 열을 또 내려주는 거죠. 가장 비근한 예로는 뭐예요? 우리가 늘상 먹는 배추김치. 배추는 성질 자체가 성질이 차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음인이 많다 보니까 그 음인들이 차가운 배추를, 정말 밭에서 늘 흔하게 나는 것은 배추인데 이 차가운 배추를 어떻게 먹을까 고민하다가 요리법이 발달이 돼서 나온 거가 배추김치지. 배추는 성질 자체는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잎사귀 넓은 배추, 아욱, 근대, 그 다음에 특수야채, 상추 이런 것들을 드시면서 열을 내려주시면 돼요. 그래야 면역력이 증강이 되는 거고요. 자, 이 모든 것들 플러스 뭐를 또 지켜주셔야 되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그 다음에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우리 점막에 들어왔을 때 잘 흡착시켜 주시려면은 식도로 들어가는 점막이나 폐기관으로 들어가는 점막 자체가 촉촉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촉촉한 거 그럼 어떻게 해? 물 많이 먹어야 돼? 그거 아니에요. 물론 적절한 수분 공급은 기본이지만 우리 실생활에서 먹거리들 있죠. 이 먹거리들, 점액질이 있는 그런 먹거리들을 섭취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몸이 차신 분들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식품들, 온의 그 성질을 갖고 있는 점액질의 식품들을 드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주로 어디에 나와 있느냐? 바다의 해초, 다시마, 미역 전부 다 성질이 미끈미끈하지요. 이런 것들 잘 드시면 돼요. 하지만 조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미끈미끈한 것들이 전부 다 물에 다 씻겨 내려가게 조리를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리법도 중요한 거를 제가 영상에서 유튜브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에 너무 오래 담궈 두지 마라
라는 것이 우리 몸에 좋은 수용성 물질들을 다 빼가서 정말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는 섬유질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리를 하실 때 오랜 시간 물에 담가 두시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점액질이 풍부한 것들은 이렇게 따뜻한 성질, 바다에서 나오는 이런 해초류 많이 드시고, 또 뭐가 참 좋으냐면 마그네슘 좋고요. 점액질을 많이 분비하게 해주는 게 또 뭐가 있느냐면 주황색의 당근. 당근은 비타민 A예요. 비타민 A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또 점액질을 많이 분비하게끔 만들어 주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닭발, 돼지 껍데기 이런 것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돼지 껍데기에 붙어 있는 같은 기름 있죠. 이 돼지의 기름도 우리 점막을 미끌미끌하게 해주는 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뭐 기름이 많다고 나쁜 거 아니고요. 적절한 콜레스테롤도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우리의 몸을 정말 튼튼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많이 드시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면역을 증강시키기 위한 우리의 관건은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한다, 우리의 몸을 촉촉하게 한다, 그리고 열이 많으신 분들은 몸을 시원하게 한다. 이게 중요하고요. 찬물을 마시지 마라, 뭐 따뜻한 물을 많이 마셔라,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것도 어떤 사람들 비위가 차고 그 다음에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들은 물도 따뜻하게 드시는 게 좋고요. 정말 열이 많은 사람, 속열이 많은 사람들은 찬물을 자주 마시면 열성의 체온이 향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혀지기는 하지만, 너무 찬물 많이 드시면 그것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열이 많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시원한 냉수 조금 절제하시고 미지근한 물로다가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뭘 먹고 뭐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진짜로 더 중요한 거 뭔지 아십니까? 자, 배변을 잘해야 돼요. 디톡스를 잘해야 되는 거죠. 좋은 거 아무리 들어오면 어떡해요? 이거가 잘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배설이 쑥쑥 돼야지 우리의 장내 환경이 깨끗해서 유익균도 살아날 수 있는 건데요. 이 장에 가스가 많이 차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식이섬유 많이 드셔주시면 좋고요. 소고기 특히 좋아하시는 태음인들은 원래가 간이 튼튼하기 때문에 푸른색의 야채보다는 고기를 주로 드시는 그런 섭생을 하셔야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음이신 분들, 폐가 약하신 태음인 분들은 고기를 적절하게 드시고, 굳이 뭐 식이섬유 많이 안 드셔도 괜찮아요. 집사람이 그저 뭐 몸에 좋다고, 당신 디톡스 해야 된다고 막 산나물 먹으라고 강요를 해도, 이 방송 보시면서 주부님들, 그 다음에 태음인 남성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드시고 싶은 대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푸른색의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는 이런 야채들도요, 어떤 체질은 맞고 어떤 체질은 맞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체질 치유 음식 섭생법이에요. 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한다, 촉촉하게 한다, 열이 많으면 시원하게 한다, 이거 다 한다. 그러면서 마지막 통변이 잘 되게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땀이 날 정도의 온도를 해서 정말 우리의 심장 온도가 따뜻해지면 면역력이 증강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 모든 거 어느 하나 빠져도 면역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그동안에 공부한 거를 아우러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결론을 낸 이런 이야기니까 잘 심사숙고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건강 지켜나갑시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그리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